자, 일단 첫 번째 사주 무인생이면 몇 살일 정도인가? 무인생이면 나이가 28세 미혼 남자, 28세 미혼 남자, 28세 미혼 남자분 사주입니다. 자, 무인, 기미, 갑신, 을에서 미월이니까 하가 몇 프로예요? 35%. 미월은 화식상으로 보라. 화식상. 예. 자, 격을 봅시다. 격. 무슨 격이에요? 정제격? 격이 무슨 격인가? 정제격. 격이 미중 기토도 투간되고 미중 을목도 투간되고 이럴 때는 본기가 투간돼 있죠. 본기가 미중 기토 본기가 투간되면 격으로 잡을 수 있다. 자, 요거는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격은 없기 때문에 미중 기토 똑같은 색깔이 투간돼 있지요. 그래서 요게 격이다. 간목일간의 정제격. 자, 정제격 사주인데 이 사주의 용신을 봅시다. 사오미월생이니까 조후용신이 급하지요. 조후용신이 뭐가 돼요? 수가 인성이 되고 요게 조후용신이고 요거 관성은 조후희신이 되죠. 조후희신은 금이 된다. 여름생은 조후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조후용신희신 요게 70% 정도 작용을 하고 억부용신도 일단 뽑아야 돼요. 일단 뽑아놔야 돼요. 억부라는 것은 월지가 정편제예요. 월지가 정제예요. 그럼 뭐가 억부용신이에요? 비견이지. 목비견이 억부용신이다.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월지가 식재간이면 월지가 이게 식재간이지요. 이럴 때는 무조건 비겁이 용신, 목이 용신, 인성이 희신, 억부 희신은 수인성이다. 여름생은 억부를 30% 정도 가져. 30%. 여름이라고 해서 조우만 보면 안 된다. 둘 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정제격의 용신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직업을 알아야 돼. 일단 직업. 왜?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명에서 60명 되기 때문에 직업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직업을 알면 그 다음에 상담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요. 이 사주가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 공기업 다 있기 때문에 이분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다. 자, 공무원은 일반 사업가하고 틀려요. 이건 안전빵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가하고 사주 통변이 틀려져. 이 직업에 따라 가지고. 예. 모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 공무원은 큰 모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사업가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사주, 똑같은 대운인데 틀리다. 사업하는 사람은 모험을 해야 되는데. 예. 자, 직업은 공무원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의뢰하신 분이 궁금한 점 첫 번째. 궁금한 점. 첫 번째 어떤 게? 건강은 어떤? 건강부터 한번 봅시다. 건강 운을 한번 봅시다. 건강 운을 볼 때는 오행으로 본다. 오행에 뭘로 보느냐? 오행의 과다. 고리.
무전진. 요거 세 개로 이 사람의 건강을 본다. 그러면 오행의 과다 가장 강한 게 이사주에 뭘까? 목이요. 목일까 토일까? 목이지. 목. 일단 목에 이상이 있다. 목. 자, 개수로는 3개밖에 되지 않으나 하나, 둘, 3개밖에 되지 않으나 지장간을 보면 인중간목도 있고 미중을목도 있고 해중간목도 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항상 건강운을 볼 때는 지장간 오행도 봐야 된다. 지장간 오행도 건강을 관장을 한다. 강해요. 예. 그 다음에 해미 목도 작용을 하고 해묘미목에서 해미 목도 작용을 하고. 그러면 목이 강해요. 목다 뭐예요? 목다. 목이 강하면 목다 금절. 금이 절단난다. 그러면 금건강이에요. 목건강, 금건강.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문제인데, 예, 어떨 때 목건강에 이상이 오느냐? 어떨 때 이상이 오느냐? 묘목이 올 때. 묘목이 오면 해미가 해묘미가 되고 인묘방국이 되기 때문에 목이 과다해져요. 묘목이 올 때. 이게 가장 위험해. 묘목. 물론 인목이 올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인목이 올 때도 인해 한목 목이 강해지고. 예. 자, 그럼 목 건강이 어디예요? 목 건강이 어디야? 갑상선. 갑상선. 살이 찌는 게 뭐예요? 갑상선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갑상선에 살이 빠지는 게 있고 살이 찌는 게 있는데 살이 찌는 걸 뭐라 그래요? 갑상선 한증증. 저하증이 한증증. 내가 저증 없었어. 네? 살이 빠지는 게 뭐예요? 빠지는 거. 당해본 사람이야. 한증증이잖아. 갑증증 이거 당해본 사람. 저 갑상선 아니에요. 한증증이잖아.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어요. 저하증. 이것은 뭐야? 갑상선이 활동을 못하는 거야. 이건 넘쳐. 갑상선의 활동이 너무 왕성해. 예. 그래서 이제 살이 막 20kg 더 찌거나 10kg 빠지거나. 그럼 김 선생님은 쪘나 빠졌나? 저는 10kg 쪘어요. 10kg 쪘어? 네. 예. 사람이 찌는 게 좋아요? 빠지는 게 좋아? 빠지는 게 사람마다 틀려요. 마른 사람은 찌고 싶고 찐 사람은 빼고 싶고. 예. 갑상선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 상담하다 보면 다 갑상선이에요. 이거는 목이 관장하지만 이거보다 더한 게 스트레스예요. 갑상선 암이다라면 스트레스예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오행으로도 봐야 되지만 화목한 부부 사이에 갑상선이 잘 안 와요. 화목한 부부에는. 그래서 이제 이 암은 항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참는 거. 암이 오는 세 가지 이유가 스트레스와 화를 내면 암이 온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온다. 너무 참으면 암이 온다. 암이 오는 3대 요소예요. 암이 오는 3대 요소. 예. 그러면 암을 치유하려면 가장 기적의 방법이 뭐예요?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조기 발견. 그거 왜? 주사 맞으면 돼요. 맨발 걷기. 특효약이지. 맨발 걷기. 돈 들이지 않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거. 꾸준히 3년만 걸으면 3기, 4기 암도 거의 완치가 돼요. 맨발 걷기는 아주 정평이 나 있어. 맨발 걷기를 제발해라. 파상풍 주사 맞고 해야 돼요. 내과 가서. 그래야 뭐 찔려도 괜찮아. 이 파상풍 주사 한 번 맞으면 10년은 괜찮아요. 맨발 걷기 할 때. 처음에 있는 사람 여기 막 피가 나고 이상하게 유리도 밟고 이래. 그렇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난 맨발 걷기 하려고 하는데 주사 좀 한 대 놔달라. 놓고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기 하고 놀 때 지하 주차장에서 4층까지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게 되면 아주 특효약이에요. 나는 새벽 5시 반만 되면 계단을 올라와.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올라올 때. 예. 요거 2개만 하면 맨발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만 하면 암은 치유된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는 건강 쪽에서 일단 목도 조심해야 되지만 금을 더 조심해야 돼요. 금을. 왜 그러냐면 금이 하나밖에 없어. 인신충을 당하고 있어요. 인신충을 당하고 있어. 예. 이러면 이제 운에서 인묘진이 올 때 요게 포위를 당해죠. 인묘진이 이제 강해지면 이거 신금. 그러면 금에 해당하는 건강이 뭐예요? 금에 해당하는 건강. 뼈, 폐, 대장, 감염. 감염이 금이 관장을 해요. 뭐 찌찌가무시라든가 이런 코로나라든가 사스, 메르스. 금이 없거나 금이 약하거나 금이 고립되거나 예? 이게 예, 피로하면 예, 폐결핵. 금이 폐결핵도 관장을 한다. 천식도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이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교통사고다. 왜? 목과 금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목이 일방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예, 도로역마지요. 도로역마. 이거는 바다역마인데 예. 자, 그래서 교통사고, 차 운전 조심해라. 차 운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이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이제 결혼하고 재혼이 언제 따르는지. 네. 결혼 후에 재물운을 봅시다. 두 번째 이분의 재물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물운. 재물운. 자, 정제, 편제의 뿌리를 보면 미토, 관대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재물, 운은 괜찮다. 그 다음에 능력을 보면 요걸 상관이라고 보면 돼요. 식상 중에서 상관, 월지에 있으면 상관, 다른 거, 예. 그래서 식신상관의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제 역할을 하지 않고 식상생제 요게 예. 식신제살이라고 보면 돼요. 겉으로는 재생살이지만은 이것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식신제살 상관합살 역할을 해요. 요거는 살인상생 역할을 해. 편관이 일간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하고 상관합살 식신제살 요거하고 살인상생이 되면서 이 살기가 빠져요. 일로 빠지고 그래서 배우자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 편관을 깔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나 이 사람은 아주 그 미월 기가 막히게 태어났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예민한 데가 숨어 있다. 인미 뭐에 인미가 귀물이지. 약간 보이지 않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조금 예민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 성격이 식상 많은 털털한 여자. 털털한 여자를 만나야 돼. 예, 뻥한 남자 만나면 안 돼. 예, 털털해야 돼. 이 인미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후각도 발달돼 있고, 예, 재물, 운은 괜찮아요. 왜? 정제와 합을 하면 이혼을 잘 안 해요. 여기 편제가 있으면 이거 무토와 기토가 바뀌면 이혼 가능성이 높은데 기토 정제가 일간과 더 가까이에 있고 이 편제는 떨어져 있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혼 가능성이 약하다. 보통 사람보다 이혼을 잘 안 한다. 재물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물. 그 다음에 쓸 때는 쓰지만 절약한다. 기토하고 갑기하고 정제하고 합을 하면 절약형이다. 절약형. 예. 물론 요거는 약간 귀찮은 존재인데 간목한테 을목은 귀찮은 존재예요. 나를 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억부로 보게 되면 용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사람을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간목은 절대지 위에 있어요. 절대지 위에. 을목은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힘이 파워가 있지요. 수생목. 물을 잘 먹는 나무고 나는 절지 위에. 물론 나도 물을 먹지만 그러니까 뭐야? 힘이 있는 나보다 힘이 센 이 사람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내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저거를 잘 활용하면 성공하라는데 재물 운은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라 보면 30억 이상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목표를 10억에서 30억 정도를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돼요. 공무원인데 100억을 벌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이 100억을 벌 수 있어? 뇌물을 먹어야 돼. 뇌물을 먹지 않고 공무원은 100억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직업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야. 직업을. 이게 사업가라면 30억에서 70억으로 늘어나요. 똑같은 사주래도 재물복을 물었을 때 그 사람 직업. 원래 환경도 봐야 돼. 부모 환경이라든가 상속을 받을 게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재물운을 따질 때는 사주만 보고 재물운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직업과 부모님, 환경, 지금 현재 뭐 수도권에 사느냐, 경기도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농어촌에 사느냐. 이 사주 중에서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더 줄어들어요. 이게 10억에서 3억, 30억이 아니야. 3억에서 7억이. 이게 어촌에 고기 잡는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환경적인. 그러니까 사주 가지고 30%.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30%.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노력이라든가 의지로 어느 정도 개척할 수 있는 게 40%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주 30% 요거만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적인 거하고 미래 이걸 중점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줘야 돼. 상담을. 자, 그러면 이제 재물, 운 두 번째 끝났고 또 세 번째 궁금한 거. 아니 결혼은 언제쯤 하고 이 사람이 관운이 평관밖에 없잖아요. 지지에. 근데 공무원이 어떻게 그 국가 공무원체에도 합격해서 집안 그냥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네. 관이 약한데 어떻게 공무원이라든가 국가보훈처에 합격을 했냐? 나중에 그만두고 사업을 해도 되는지. 합격 이유. 그 다음에 사업 가능한가? 자, 결혼 시기부터 지금 28이에요. 28살이다. 자, 언제 결혼하느냐? 자, 일단 식상운에 26년, 27년에 여자를 사귀면 아주 좋아요. 왜? 식상운에 연애가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 남자고 여자고 연애가 활발히 이루어져요. 식상운에 바람난다. 남녀 할 것 없이. 내년과 후년에 식상운이 매우 강하게 와요.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어서 3년을 사귀어야 돼요. 연애는 기본 3년. 결혼 전에 연애는 반드시 3년을 사귀어야 된다. 3년. 천지인 모든 게 세 개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3년. 3년을 사귀면 일단 지금 28살이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만나서 3년 사귀면 33, 4세가 되죠. 33에서 34세 요 정도. 결혼을 늦지는 않아요. 왜? 사주를 반을 쪼개서 여자가 앞에 있지요. 여자가 앞에 있어. 앞에. 이렇게 되면 결혼이 늦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으면 반드시 여자가 빨리 들어온다. 지금 애인이 있나 없나? 없어요? 네. 그럼 내년이나 후년에 생겨요. 내년이나 후년에. 근데 눈이 높아. 남자 사주에 제가 천간에 2개가 떴죠. 이게 여자인데 눈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결혼 시기는 늦지 않다.
여자 내년이나 후년이나 생기고 나서 3년 연애한 다음에 결혼하면 돼요. 이혼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합격 이유.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일간이 튼튼하니까 신왕이지요. 신왕. 합격 이유는 신왕. 제도 튼튼하지요. 제왕. 신왕 제왕하면 이게 흘러넘쳐서 관성으로 흘러넘쳐. 신왕 제왕한 사람은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구급 공무원에 만족을 안 한다. 이 사람은 절대 만족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지금 공무원이면 300만 원 남짓 받게 되는데 28살이면 300만 원 정도예요. 뭐 세금 떼고 뭐 떼면 뭐 200 몇십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왜? 제가 천간에 있고 관대지 위에 있고 이게 식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봉급 가지고는 절대 만족을 못한다. 이 사람은. 예. 그러면 공무원 해다가 투잡을 하던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이제 그만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과도기예요. 이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왜? 월지가 뜨겁지요. 월지가 뜨거워. 근데 술이 왔어. 술미형 요것도 뜨겁고 요것도 뜨거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운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31세 여기부터 해자축 오리지널 용신이 오지요. 결혼은 31세. 이거는 만이에요. 만. 여기 나오는 건 만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32세 넘어서 결혼하면 좋다. 너무 빨리 하면 이 시기에 이 갈등이 오고, 예, 술미형은 계고가 안 돼요. 예, 술미형은 형을 짜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1세부터 이분이 이제 61세까지 용신운이 오는데 사업을 하려면 웬만하면 61세 넘으면 아주 좋게 이제 사업 운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왜 여기가 인성운이지요. 30, 40, 50 계속 해자축 인성비겁 이럴 때는 사업을 하는 운이 아니다. 자격증이나 자격증이나 공무원에다가 아니면 관청 상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일반 사업하지 말고 공무원을 한 캐리어를 바탕으로 관청을 상대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만일에 사업을 일찍 하고 싶다. 그러면 관청을 상대, 시청, 구청, 뭐 정부 상대하는 이런 거. 그래서 공무원 할 때 대인관계를 참 잘해놓으면 좋아요. 예, 비경법제도 있고 갑기합도 있고 뭐 사람은 무난해요. 예. 그래서 공무원 활동할 때 사람을 잘 사귀어놓으면 나중에 공무원 때려쳐도 이 사람은 사업 성향이 매우 강해요. 이게 식상이기 때문에 예, 사업 성향이 아주 좋다. 살인상생도 되지요. 살인상생도 되기 때문에 예, 대인관계도 무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청 상대를 하는 특수 그런 노하우, 자격증 이런 사업을 하면 된다. 또 궁금한. 그러면 그냥 공무원 계속하면 혹시 이직하는 방법이 안 하나요? 그냥 진급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제만 있으면 융통성이 꽝이에요. 여기 편제가 있는 바람에 그나마 융통성이 있어. 예, 여기 정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융통성이 없어. 무조건 구두쇠, 짠돌이가 돼. 여기 갑기합은 짠돌이에요. 정제하고 합을 하는 사람은 돈이 목숨이야. 그런데 옆에 편제가 있어. 이런 넓게 봐요. 시야를. 그 다음에 비견은 정관과 같아요. 비견은 길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평관과 편인 있는 사람은 사업해도 된다. 평관과 편인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된다. 예. 자, 원래는 이 사람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은 정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쪽으로 이제
갔거나 공무원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은데 회계 공무원 이런 거 하다가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회계사 되는 이런 쪽이 이제 그 아주 좋은 명식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은 하늘을 찌르는데 명예보다 명예는 주저앉아 있지요 땅에 돈은 천간에 떠 있어 이렇게 되면 뭐야 이 사람은 승진보다도 재테크라든가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에 관심이 보통 많은 사람이야 예. 특히 토가 많은 사람은 뇌물을 주면은 먹는다 반드시 먹는다 낮에는 안 먹어 어디에서 먹느냐 밤늦게 은밀한 횟집 같은 데서 만나서 먹는 게 이 갑기 앞에 있는 사람은 돈 앞에서는 항복이에요. 예. 네, 합이 많잖아요. 이미 천간에도 합이고 지지에도 합이 한 2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바람은 안 피워. 바람은 안 예, 피워.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왜? 갑기 합도 있는데 인신충도 있어. 인신충, 목국토도 있어.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합도 있고 해미합도 있고 인신충도 있고 이런 사람은 바람이 나고 빨리 그쳐. 예,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다. 예. 끝까지는 안 가겠네요, 공무원이요. 네? 끝까지 직업은 끝까지 안 가겠는데 공무원은 가다가 네. 돈이 된다면 이 사람 방향을 필 사람이에요. 누가 사업하자고 꼬시면 넘어갈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정제격이기 때문에 함부로 때려치우진 않아요. 정제격은 여기가 편제가 있으면 바로 때려치워요. 바로 때려치운다. 예, 큰 편제를 보기 때문에. 됐어요? 네. 예, 요 정도로 하고 다음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프린트. 자, 요번에는 이혼 운. 이혼 운, 배우자 운을 어떻게 보는가? 자, 요 사주는 37세 여자분. 37세 여자분이에요. 37세 여자. 37세 기혼녀. 기혼 여자. 자, 기사년, 무진월, 임술일, 병호. 자, 보게 되면 무슨 격이에요? 이 사주가 격이 무슨 격이에요? 평강격. 진중, 무토가 똑같은 노란색이 본기라래요. 본기가 투간되면 무조건 격이다. 본기가 투간되면 편관격이 맞아요. 이 사주는 편관격. 편관격이다. 자, 뭐가 용신일까? 이 사주의 용신, 편관격에 월지가 관성이면 뭐가 용신이에요? 이런 사주는 격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용신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제1용신과 2용신이 있는데 제1용신은 식상이에요. 제2용신은 인성이에요. 원래는 월지가 간성이면은 70% 인성이 용신이 돼야 돼요. 관인상생. 예,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이 너무 약하다. 일간이 너무 약해요. 예.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쓰려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7살, 7살, 7살. 이것이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남자예요. 예. 남자의 스트레스. 이 호랑이가 날 잡아먹어. 호랑이가 날 잡아먹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급하다. 식상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 이 스트레스에서. 왜? 지금 임수가 고립됐지요. 요게 고립이야. 수국화, 토국수. 예. 그 다음에 진토가 묘지예요. 임수의 묘지야. 위험한 거예요. 예. 수가 약한데, 임수가 약한데 인묘가 될 때, 그럼 건강이라든가, 예,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신약, 막 극신약하다.
일간이 이렇게 고립되면 어떤 현상이? 일간이 완전 고립되면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크다. 피해 망상이라든가 굉장히 아주 그 병적으로 강해요. 여기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그 다음에 정평관이 혼잡돼 있지요. 관살 혼잡 몇 프로예요? 관성이 몇 프로야 총? 60%. 아니 55%? 60%. 여기가 35, 35. 여기가 15, 여기가 10, 여기가 5. 일단 월 1이 50%에 합치면 월 1은 무조건 50%야. 그러니까 50%, 60%, 65%면 일단 과다면 직장이나 남자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큰 문제. 이것이 바로 이혼이에요. 관사 혼잡이라도 월지가 관성이 아니면 관성이 아닌 혼잡이 있어요. 만일에 진토가 여기 있지 않고 시지에 있다라든가 월에 없어가지고 50%가 안 되면 괜찮아요. 월지가 관이 아니면 이혼을 안 해도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월지가 관성이면서 관살 혼잡이 되면 이것은 거의 뭐 100% 이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나물에도 있으면 나물에도 하나 있으면 식신제살이 되고 상관합살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대운에서도 안 오지요. 아직 나무가 안 와. 예. 지금 37세인데 다음 대운에도 안 와요. 51세 넘어야 나무가 와. 이것은 이혼이 불가피하다. 참을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언제 이혼을 하는 게 좋으냐? 내년에. 병오년이지요. 2026년 병오년. 왜? 이 임수가 토국수, 수국화, 임병충 이게 이제 완전 고립돼 있는데 내년에 병화가 오면은 또 한 번 임병충을 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지지가 또 이제 사오방국이라든가 오수라파 지지에도 화가 강해지고 천간에도 화가 물을 못 살게 하니까 내년이 유력한 이혼 시기다. 만일에 정민년도 마찬가지인데 2028년은 못 넘긴다. 2028년에 무신이지. 2028년에 무신이면은 무토가 토국수 이게 평관이에요. 여기도 지금 평관이 7살이 토국수 하는데 28년에 결정적으로 평관이 또 오면 그러니까 뭐야? 내년에서 28년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이 안에 정리가 된다. 예, 이건 뭐예요? 남편 탓할 이유가 없다. 내 사주가 이미 전생의 까르마로 업보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예, 남을 탓할 이유가 없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재혼에서라도 바르게 산다. 남편 탓을 하지 않아요. 예, 이건 뭐 이혼이 이 사주에 70%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주. 예. 이건 괜찮아요. 진술충을 한다고 뭐 이 배우자가 자기가 충을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이것은 물의 창고고 이것은 불의 창고예요. 진술충은 나쁜 게 아니야. 예. 진진형이 나쁜 거예요. 술이 있으면 나쁜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는 예, 이건 조우가 맞는 거예요. 조우가. 예.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충은 나쁘게 해석하지 마라. 예. 이런 사주가 좀 안타까운 사주죠. 왜? 또 남자를 만나도 기토타김이 돼요. 기토타김이 되고 평간을 만나도 스트레스 주고 이런 경우는 재혼은 50세 넘어서 지금은 남자가 아니에요. 50세 넘어서 식상이 오면 그런데 또 문제가 뭐야? 61세 지나서 70세가 되면 또 식상이 또 없어져. 70세에서 80세 사이에.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이런 경우는 개운법으로 외국 글로벌 결혼을 좀 제발해라.
예, 동남아라든가, 예, 글로벌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10살 이상 연하, 완전 연상 연하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출세해면대. 평관, 정관, 내가 경찰, 검찰, 검사, 내가 성공하면 이걸 다 잡아요. 업상대체라 그러지. 이사주가 이혼 안 하는 방법은 이번에 이혼은 필수적이야.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이혼하되 다음에 재혼해서 이혼 안 하려면 출세를 해야 돼. 예. 그러면 내가 관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할인업이라든가 권력계통에. 그러면 이게 작용을 못해요. 내가 이걸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개예요. 업상대체나 배우자 선택. 요거 두 개.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업상대체와 배우자 선택. 이거 외에는 깃털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부수적이다. 그래서 내 운명을 내 사주를 개운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요거 두 가지예요. 예. 궁금한 거, 이 사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오늘 이제 제출하신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럼 결혼할 때 궁합을 꼭 봐야 되나요? 궁합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이 여자분을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성격이 어떨 것 같아? 고집도 세고 급하고 평관이 3개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어. 임진, 개강에, 병호, 양인에, 무진에 엄청 세요. 여장부야, 여장부. 그러면 어떤 남자 만나야 되겠어? 인간을 만나요. 부드러운 남자. 누가 있어? 연예계, 영화배우라든가 탤런트 중에 부드러운 남자, 아주 부드러운 남자 누가 있어? 배용준이나 이승기 이런 애들 만나요. 이승기 같은 애들 그 이다인이한테 꼼짝도 못하잖아. 다 들어주잖아.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이 여자는 이건 뭐예요? 여장부예요. 이건 여자 사주가 아니에요. 여장부야. 그리고 평관 정관이 있으면 남자들이 그냥 달라붙어요. 이혼하면 바로 달라붙어. 예, 이게 문제야. 근데 뭐야? 살아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호랑이만 만나요. 만약에 이분이 산악회를 갔다. 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밥 먹을 때 전부 주변에 남자들하고 밥 먹어요. 예, 여자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아요. 왜? 비경겁제가 없으면 여자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예. 근데 뭐야? 결혼은 오행에서 뭐가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수하고 일단 수하고 금이 없고 목이 없지요. 수도야. 금목이 우선이다. 왜? 월지가 진토기 때문에 화치승용, 화기운이 술도 화기운, 화가 강한데 진토가 화치승용, 용만 있으면 조우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수보다 급한 게 목이다. 금목이다. 예, 수보다 급한 게 금하고 목이다. 예, 물론 금 목은 2-3개 정도, 수는 2개 정도. 나머지는 뭐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화토는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남자가 조금 자상하면 좋아요. 여기 선이 굵어. 굉장히 선이 굵어요. 예. 지금은 뭐 보험업이라든가 미용업이라든가 이거를 융합해서 직업을 하고 있어요. 미용과 보험 이런 쪽을 하고 있어요. 보험도 어떤 보험을 해야 되느냐? 남자들을 상대로 한 자동차 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여자를 상대하는 이런 생명보험보다도, 예, 만일에 보험업계에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겠구나. 그런데 살면은 사는 거 틀려요. 겉보기하고 직접 살아보면, 예, 결혼 생활에는 부적합한 명식이 이명식이에요. 예, 연애할 때는 아주 좋아요. 이런 사람하고. 예. 그래서 평가는 뭐야? 가만히 있어도 끌려와요. 끌려와. 평간이 이렇게 있는 여자들은
남자가 끌려와. 예. 상관 있는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가 날라. 평관하고 반대야. 평관이 있는 건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쭉 진공청소기처럼 남자가 빨려와요. 가만히 있어. 근데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남자가 날라. 반대야. 내가 꼬리를 살살 뿌려놔 유인을 해. 예, 이게 말하는 거예요. 꽃뱀 기질이 있다는. 꽃뱀 기질이 있어. 그럼 누가 좋을까? 상관 있는 사람이 좋을까? 평관 있는 사람이 좋을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있으면 좋아요. 상관과 평관 있는 사람은 이걸 조절을 해. 둘 다 있는 사람 손 들어가죠. 예.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 이게 두 개 다 이게. 예. 그래서 상관과 평관이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옛날에 3, 40년 전에는 뭐예요? 사주단자 결혼할 때 못 내밀어요. 지금은 1순위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사주도 바뀌는 거야. 3, 40년 전에는 상관 대신에 식신이 있어야 되고 평관 대신에 정관이 있어야 돼. 자기 사주에 식신이나 정관이 있는 사람 손 있지요 지금. 이건 조선시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사기를 당할까? 이 사람이 허당이야. 사기를 당해. 이건 사기 쳐먹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가지고 놀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러니까 뭐야? 이게 반반 있는 게 좋은 거야. 길신반, 흉신반. 예. 이쪽으로만 있으면 사기꾼. 예. 상관 정관은요. 상관, 위와 같은. 예. 상관 정관이 있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상관 정관이 없어도 특별 결혼해야죠. 특별 결혼해야 돼요. 나이 차이가 연상 연하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결혼이라든가 상관 정관보다 더 흉해요 이게. 왜? 이거 잘못하면 신세비가 내고 이거 일간 이게 뭐 잘못하면 극단 선택까지 하는 게 이런 사주예요. 예. 내가 뭐 그냥 피해망상 피해로 완전히 지금 이 피해 의식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 내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임자일주같이 간여지동이 이건 뭐야? 위기에서 헤쳐가는데 이거는 위기가 왔을 때 약해요. 위기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자신감이 없어. 그러다가 잘못되면 신세비관하고 이게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여지동이 사주에는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괴강양인, 괴강, 백호, 양인 이런 사람은 뭐야? 위기에 강하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이거나 괴강, 백호, 양인인 사람 손 들어봐. 본인 사주가. 이런 사람은 자살을 안 해. 절대 안 죽어. 죽을 이유가 없어. 왜? 한 번 시련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깡다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깡이 없어. 예. 그나마 임술병호가 있으면 이것도 간여지동이지요. 이러면 비경겁제가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 물이 하나 더 있다고 보는 거야. 예. 기운이 커요. 예. 근데 뭐야? 지금 여기 지금 21세 때 결혼해가지고 여기 토가 왔지요. 관살 혼잡인데 또 관살이 왔으니까 결혼 초에 굉장히 불행했다고 보이지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7세인데 이혼을 고려하는 이유가 30대면 한창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지금 갈라쓰는 게 최고예요. 지금 갈라쓰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최고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합니다.